자, 이번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화장품 섹터 시장에서 부각되지는 않지만 관심들은 많으신 것 같고 언제쯤 올라올까? 이 도움 말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섬유, 의복 동시에 커버하고 있는 박현진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화장품이? 자, 화장품 주가가 최근에 조금 그래도 상승 탄력을 받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유는 뭔가요? 아마 중소형사 중심으로 최근에 좀 상승이 강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중소형사들의 좀 주가 반등이 강한 기업들의 특징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요. 내수에서 상당히 좀 장사를 잘하는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2월, 3월부터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색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립 메이크업 위주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브랜드사들 그리고 이 브랜드사들을 제조하는 OEM사들의 실적이 1분기에 상당히 호조를 보였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좀 실적과 이제 연이어서 주가도 좀 반등하는 기조인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이 중요한 대형사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회복이 미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또 한중 관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커지면서 오히려 주가는 연초 이전 수준으로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입술 쪽의 화장, 뭐 이른바 루즈라는 표현을 요즘 쓰나요? 나 립스틱이라고 립스틱. 하죠. 네. 옛날 사람이군. 표준어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립밤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가 좀 살아나는군요. 근데 화장품 그러면 중국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치적인 이슈하고 화장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반도체도 아니고. 네, 근데 뭐 물론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한중 관계에 이 조금 불편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상승의 발목을 또 잡게 되나요? 예전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2016년도 말에 그 사드 배치하고 나면서부터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얼어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 18년도에 이제 한국의 가수들이나 한국의 연예인들이 중국 활동을 완전히 못하게 되고 혹은 중국에서 여러 한국 K-뷰티나 이제 K-컨텐츠와 관련된 어떤 방송이나 마케팅이 아예 불가해진 사태가 한 2년 정도 있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다시 제2의 한한령이 터지게 될까봐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예전과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2016년도에는 화장품이 워낙에 업황이 좋았었어요. 중국에서 워낙에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잃을 게 너무 많았던 시장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잃을 게 별로 없죠. 많이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이고 또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입지를 과거보다는 조금 저조하다라고 대부분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하여금 오히려 지금은 베이스가 좀 편안한 상태가 어떻게 보면 2017년도와 가장 도드라지는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소비의 그 경로도 예전에 보면 이제 면세점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의 불편함이 관광객들로 연결이 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못 오고 단체 관광객들 그다음에 이제 뭐 딸공 이거 보부상들 뭐 얘기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데 아니면 백화점 또 국내는 이제 홈쇼핑 요즘 실적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커머스라고 하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부분은 글로벌하게도 다 많이 늘지 않았나요? 이커머스는 많이 늘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의 대형 화장품 회사들이 보통은 면세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근데 이제 면세는 2017년, 18년도 이전까지는 그래도 순수 관광객이나 단체 관광객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었어요. 근데 어느샌가부터인가 2020년, 21년도 들어가면서 코비드. 사실상 이 코비드 상황, 이 팬데믹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었고 이 시장을 독식하게 된 게 중국의 따이공이라는 채널들입니다. 그래서 따이공이라는 채널들한테 너무 이제 의존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국 화장품 그리고 한국 면세 채널에게는 좀 부정적이라는
있는 평가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단체 관광,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이 관광객이 다시 풀리게 돼서 올 여름, 올 가을, 겨울부터 조금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면세 채널을 비롯해서 약간 그 해외 인바운드에 대한 수요가 개선이 될 거고 이 부분이 실제 화장품 대형사들의 실적으로 연결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 한중 관계가 좀 불편한 가능성. 그럼 대안주를 찾는다면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차별성이 있게 되나요? 아무래도요. 지금 사실 5월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네. 5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2분기 실적이 대체로 또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 위주로 2분기에도 좀 실적이 잘 나오는 분위기라 좀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중소형사들이에요. 일단 내수가 수요가 그래도 좋기 때문에 내수에서 색조를 가장 잘하는 기업 혹은 내수의 브랜드들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조금 2분기까지는 주가도 양호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밖에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1분기보다는 2분기, 3분기가 대외 변수들이 나아지고 있고 또한 이들이 해놓은 여태까지 어떤 구조조정 효과가 조금씩 실적에 묻어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좀 넓혀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주목하는 거는 사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미국의 반도체 오늘 아침에 뭐 AI 막 얘기하다 갑자기 화장품으로 뛰니까 왜 저러지? 라고 할 수 있지만 6월 달 12일인가요? 네. BTS 10주년 공연이 여의도에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기대해봐야죠. 그래서 이런 소비 업종을 그래서 미리 좀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대형주들은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사실 당장은 좋은 호재라고 할 것도 아직은 없는 상태이고 특히나 이번 주 후반이 좀 지나가 봐야지만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걸 전후로 해서 중국의 뭔가 신기를 건드릴 수 있을 만한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화장품의 전체적인 어떤 센티멘트는 한 번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시기만 좀 잘 지나가게 되어주면 6월부터는 중국에서의 어떤 소비 호조 미약하긴 하지만 그리고 내수에서의 어떤 소비가 좀 그래도 견조하게 회복되는 부분들 이 밖에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요새 동남아나 북미에서의 어떤 성장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좀 체질이 많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사실 더 물러설 곳이 없다,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면 오히려 좀 길게 봤을 때 지금이 좀 저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장품을 받고 그다음에 의류로 넘어가서 여름 하면 또 다가오는 게 이제 래쉬가드 맞나요, 그게? 맞습니다. 네, 용어를 자꾸 제가 까먹어서. 의류주는 이제 FNF부터 해서 화성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또 한섬 쭉 한번 달려볼까요? 네, 일단 가장 대표주죠. 시가총액이 가장 큰 FNF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컸음에도 FNF는 진짜 지금 전체 이익의 한 60% 이상이 이제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MLB 예, 맞습니다. MLB 이제 수출을 통해서 상당히 중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의류 브랜드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FNF가 워낙에 이제 작년 2분기, 3분기에도 중국이 락다운의 이슈가 있었음에도 실적이 좀 견조하게 늘었던 사례가 있어요. 사실 작년에는 출점 효과가 상당히 강했었고 올해도 출점은 강하긴 합니다만은 작년보다 출점의 강도는 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기 성장성에 있어서 좀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시장이 아무래도 성장성이 둔화되는 기업에 한해서는 또 주가를 계속 위로 뻗는다라고 볼 수는 또 없는 어떤 트렌드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FNF에 대한 우려가 있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의 어떤 리테일 포스 기준으로 봤을 때 3월부터 갑자기 급반등하기 시작해서 4월, 5월 지금 계속해서 두 자리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고 이 말인즉슨 1분기에도 실적이 양호해
양호했지만 2분기, 3분기에도 시장의 기대치를 꾸준히 맞춰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는 단서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내수 기업들 중에서는 한섬이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기업들은 대체로 내수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특징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아까 앞서서 이제 화장품은 수요가 좀 좋았었는데 의류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네. 의류는 오히려 작년, 재작년이 이제 아무래도 그 보복 소비나 약간 눌려있던 소비가 의류 쪽으로 치중이 되면서 작년, 재작년이 의류가 진짜 좋았었고요. 올해는 오히려 시장의 성장률이 과거로 좀 다시 정상화되는 수순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섬이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이 내수에 뭔가 치중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작년, 재작년보다는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기조가 좀 뚜렷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류 산업에서는 약간의 그 내수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기업들보다는 좀 해외 성장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더해갈 수 있거나 아니면 내수 브랜드여도 신생 브랜드여서 출점의 여력이 높을 수 있는 회사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이런 관련된 종목으로는 아마 이제 여기도 스몰캡 종목이긴 한데요. 감성 코퍼레이션, 뭐 혹은 더 네이처홀딩스 이런 회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끝까지 가버리셨는데 조금 끝에 부분을 좀 더 네, 그 정리 한 밖에 번만 이제 더. 만만은 이제 또, 화장품주에 대한 뭐 의료주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그 중에 선택 다시 한 번만. 네. 사실 화장품 의류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제 종합해 보면 당장은 내수에 치중되어 있는 화장품이 좀 좋은 편이고 의류는 작년이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성장률이 슬로우해지는 부분들을 좀 염두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화장품의 어떤 내수와 의류의 내수 상황은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미국을 전망으로 두고 있는 OEM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2분기 실적도 지금 계속 바닥을 확인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의 재고 상황이 조금 더 건전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을께 좀 바닥의 타이밍을 다시 노려보심이 좀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더 길게 봤을 때는 화장품의 대형사들도 과거보다는 체질이 많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적에 조금씩 뭐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을 수 있어도 조금씩은 회복이 될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업종에 대한 어떤 사이클 자체는 완만하지만 뭐 각도가 그렇게 급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예쁘게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6월 중순에 저희들서 봐요. 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섬유 위버 커버하고 있는 박현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